여러분, 만약 여러분 통장에 1100조 원이 있다면 뭘 하고 싶으신가요? 2026년 현재 세계 부자 1위는 넘사벽인 일론 머스크임에 이견은 없을 겁니다. 재산은 약 8천억 달러, 하나로 1100조 원이 넘죠. 누군가에게는 구원자로, 누군가에겐 관종 또는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듣는 여러모로 최고의 인기인 일론 머스크가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하다면 이 영상 하나면 끝납니다. (1971년 6월 28일생) 그의 이름 일론은 히브리어로 참나무를 뜻해요. 외가 쪽 증조부인 존 일론 홀드먼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해요. 친형제로는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어린 일론 머스크의 삶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헌신적인 어머니와는 달리 공포의 아버지 에롤 머스크는 남아공에서 부유한 엔지니어였지만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일론을 10살 때부터 정서적으로 학대를 하고 폭언을 일삼았다고 인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죠. 게다가 어머니와 이혼 후 재혼한 여성이 데려온 의붓딸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아이까지 출산했다는 말도 했었죠. 일론은 성인이 되어가면서 아버지와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12살의 일론은 학교 중앙계단에서 밀쳐져 코뼈와 얼굴이 심하게 다치거나 집단으로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소위 왕따를 당한 건데요. 여러 인터뷰를 보면 그 이유를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일론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자주 멍청하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고, 공감 능력이 좋지 못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했으며 사람의 비위를 잘 맞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전기에 나온 한 예를 들면 친구 아버지가 자살을 했는데 그 친구에게 위로가 아닌 멍청하다고 놀려서 문제가 된 일도 있습니다. 이후 1989년 17세의 나이에 남아공을 탈출하게 됩니다. 남아공을 벗어난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됩니다. 첫 번째는 남아공의 강제징집을 피해 떠났다는 이야기와 미국으로 진출하기 위해 어머니의 국적인 캐나다 시민권이 필요해서라는 이유를 들었죠. 부모에게 받은 4,000달러를 가지고 캐나다로 떠난 그는 대학 시절 적은 돈으로 최악의 경우를 살아갈 수 있는지를 시험하려 한동안 하루에 딱 1달러로 먹고 사는 실험을 했습니다. 냉동 핫도그와 오렌지만 먹으며 버텼죠. 1995년 20대 초반의 나이에 동생 킴벌과 함께 첫 회사 집투를 차렸습니다. 집투는 인터넷 회사로 현재 구글맵이나 카카오맵처럼 지역업체와 지도 및 길찾기의 연계 시스템의 초기 모델이라고 합니다. 돈이 없어 사무실 바닥에서 자고 근처 YMCA 체육관에서 샤워를 하고 낮에는 고객을 만나고 밤에는 동생과 컴퓨터 한 대를 나눴으며 하루 종일 코딩만 했죠. 1999년 회사는 매각이 되었고 일론 머스크는 개인 지분으로 2,200만 달러를 벌게 됩니다. 이후 온라인 결제 시스템 엑스닷컴을 만들고 경쟁사와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2000년 신혼여행 비행기에 타자마자 이사회가 그를 CEO에서 해임하고 이름을 페이팔로 바꿉니다. 네? 현재도 인터넷 결제 시스템 1위인 그 페이팔입니다. 굴욕적이었지만 대주주였던 그는 매각대금 1억 8천만 달러를 챙기자마자 그 돈을 호와이오트가 아닌 스페이스X와 테슬라에 쏟아붓습니다. 로켓과 우주선과 관련된 일을 하는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것이 맞지만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창업자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테슬라를 머스크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투자자로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왜 전기차인가? 라는 질문에 그는 물리학적 효율성으로 답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속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이 미래에 꼭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후에 2008년에 정식으로 테슬라의 CEO가 되죠. 2002년쯤 화성에서의 실험을 위해 러시아의 중고 미사일을 사러 갔습니다. 미국의 로켓은 너무 비쌌기에 러시아의 중고 ICBM, 즉 미사일을 싼 값에 사서 개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러시아인들은 그를 애송이라 부르며 구두에 침을 뱉었다는 썰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일론은 로켓을 만드는 비용을 계산하고는 결심했죠. 직접 만들기로요. 2008년의 악몽, 로켓은 계속해서 실패작이 되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두 회사가 힘들어졌습니다. 테슬라는 2008년 말 파산 직전까지 내몰렸죠. 챗GPT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음 공동 설립 멤버에 일론 머스크도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원래 일론은 구글 창업자 레리 페이지와 절친이었습니다. 둘은 AI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했는데 레리는 일론에게 종차별주의자, 즉 친인간 편이라며 인간만 챙긴다고 비난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특별한 존재이니 인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는 일론의 입장이고, 레리는 기계의 인간의 의식을 복제할 수 있다면 그것도 똑같이 가치 있다고 보고, 그 맥락에서 일론을 인간 편향적이라고 한 것이죠. 여기서 일론은 문제를 느끼고 거대 기업의 AI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2015년 비영리 단체로 오픈 AI를 세웁니다. 챗GPT의 회사죠. 2015년 사비를 들여 오픈 AI를 설립했지만 2018년 테슬라의 AI에 집중하고자 이사회를 떠나게 됩니다. 동시에 두 AI를 하기엔 여러 가지 민감한 정보, 인재 전략에서 이해 충돌이 생긴다며 말이죠. 일론 머스크가 빠진 1년 뒤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십 및 투자를 받게 됩니다. 거대 기업과 손을 잡고 초기 설립 취지와 달라 일론 머스크는 오픈 AI 및 마이크로소프트에 소송을 걸었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머스크는 SNL에서 도지코인의 아버지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도지코인을 허슬이라고 표현한 뒤 가격이 급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테슬라는 일부 굿즈를 도지코인으로 결제받았고 스페이스X도 도지 결제를 받는 등 도지를 상징적으로 밀어주는 행보를 보여왔죠. 일론 머스크는 2022년 약 440억 달러를 들여 트위터를 인수합니다. 인수 직후 그는 직원 절반을 해고하는 등 강한 구조 조정을 시작했고 이후 인력은 약 80% 줄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급감했죠. 동시에 블루체크를 돈 내고 사는 유료 인증으로 바꾸려다 가짜 계정들이 유명인과 기업을 사칭하는 혼란도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트위터의 상징이던 파랑새를 지우고 서비스 이름을 X로 바꿉니다. 단순한 리브랜딩이 아니라 앞으로는 소셜미디어의 결제 금융까지 합친 에브리싱 앱을 만들겠다는 선언이었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광고주 이탈과 수익성 그리고 콘텐츠 관리 논란이 계속 따라붙었습니다. 트럼프 위기에서 머스크는 정부 효율화 프로젝트 DOG에 참여해 연방정부의 기술 소프트웨어를 현대화하고 낭비를 줄여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대규모 연방 인력 감축과 조직 재편이 함께 진행되면서 반발도 거셌죠. 2025년 5월 머스크는 특별 정부 직원 임기가 끝나 물러나면서도 트럼프의 대형 지출 법안이 재정 적자를 키워 DOG의 절감 노력과 충돌한다고 공개 비판해 둘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머스크는 상상력 또한 보통이 아닌데요. 상상력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죠. 현재 실행 중인 대형 프로젝트로는 첫 번째, 스페이스X의 달과 화성까지 사람과 화물을 보내겠다는 장기 비전. 2026년 2월 21일자 발표에서는 화성으로 물자를 보내는 계획은 연기하고 당장은 달에 기지를 세우는 작업에 매진하겠다고 합니다. 중국도 달기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 선점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1만 개 가까이 되는 자가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스타링크는 전 세계 오지나 바다 위, 전쟁터에서도 인터넷을 사용 가능하게 하는 사업으로 2025년 말 한국에도 상륙해 비행기 내 와이파이 같은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뉴럴링크는 뇌에 칩을 심어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조작하는 영화에서나 보던 기술입니다. 현재는 생각만으로 로봇의 팔을 움직이게 하는 데까지 성공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사람 형태의 로봇을 공장과 일상 노동에 투입하겠다는 프로젝트로 2026년 양산형 로봇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섯 번째, 머스크의 또 다른 회사 보링컴퍼니는 라스베이거스에서 베가스 루프 같은 지하터널 교통망을 더 넓게 확장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지하터널을 뚫고 테슬라 택시로 빠르게 이동하는 걸 말합니다. 결혼은 3번, 자녀는 공식적으로만 14명, 아들의 이름조차 평범함을 거부하는 이 남자 X 에 A 12? 읽기도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말 한마디에 전 재산을 걸고 누군가는 그를 사기꾼이라며 비난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안 된다고 말할 때 그는 이미 땅속의 터널을 뚫고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미래는 신인류로의 도약일까요? 아니면 허황된 꿈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